안녕하세요. 덴덴마스터입니다. 큐슈 라멘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에 말하면은 생략되는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 제 생각이 됐어요. 앞에서 다뤘던 나가마 라멘도 그중 한 조각이고 이렇게 한 조각씩 맞춰 나가면은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서 하나씩 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시작점인 구르메 라멘입니다. 흔히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카타 돈코츠 라멘이라는 이름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작점을 구르메로 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에 영향을 끼쳤는지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차입니다. 구르메는 1950년대 라멘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많은 라멘집들이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던 라멘집들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난킨 센요, 상큐, 세이오켄, 타이호 라멘, 여기까지가 구르메 라멘의 중요한 지점에 있던 라멘집들입니다. 처음 시작은 난킨센료였습니다. 난킨센료는 1937년 창업자인 미야모토 토키오가 니시테츠 쿠르메역 앞에 메이지도리에서 시작한 야따입니다. 창업자인 미야모토 토키오는 요코하마의 시나소바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바로 요코하마의 난킨마치, 지금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이죠. 차이나타운을 향해서 라멘을 먹어보고 맛에 매료가 돼서 열심히 찾은 결과 이 라멘을 만드는 레시피를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시나소바라고 말은 했는데 지금 이야기로 하면 시나라는 말이 중국이라는 말이라서 중화소바, 즉 라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때 얻었다고 하는 레시피의 정체가 정확히는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닭뼈를 이용해서 육수를 내고 관동풍의 쇼유를 더한 깔끔한 스타일의 라멘, 지금으로 치면 이게 쇼유 라멘이라고 불리는 그런 류의 라멘이었는데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미야모토 토키오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때 참고를 했던 게 나가사키 짬뽕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나가사키 짬뽕은 돼지뼈와 닭뼈로 육수를 만들고 국물 색은 뽀얗게 나왔었죠. 지금 기준으로 뽀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돼지뼈로만 육수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킨센료에서 처음으로 돼지뼈로 육수를 내서 라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킨센료를 모든 돈코츠 라멘의 시작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기록이고 이보다 앞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때 만든 국물, 돼지뼈로 만든 국물이 현재의 뽀얗고 진한 국물이 아니라 꽤 맑은 성탕인 국물의 돈코츠 라멘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코츠 라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난킨센료가 개업을 한 지 10년 후인 1947년 구르메 역 앞에서 산큐라고 하는 야타이가 개업을 합니다. 창업자는 스기노 카츠미. 난킨센료와 완전히 연이 없는 건 아니고 난킨센료의 미야모토 토키오와 친분이 있어서 이름인 산큐도 미야모토 토키오가 지어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기원에 관해서는 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에 기록돼 있는데 영어인 땡큐의 일본식 발음이죠. 쌍큐의 자 표현이어서 그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난킨센료의 창업자와 친분은 있지만 그 레시피를 배웠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쌍큐의 창업자인 스기노 카츠미도 라면 만드는 법을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배웠다는 설이 있고 찾아보면은 여기서는 조금 엇갈리는 증언들이 있는데 그때 배운 레시피도 광동계 성탕인 라멘이었다고 합니다. 맑은 국물로 돼지뼈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어찌 보면 난킨센료에서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말의 표현만 보면. 당시 라멘집은 국물을 오래 끓이면서 관리를 계속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장을 보러 나가면서 불 조절을 부탁을 하고 외출을 했는데 그날따라 귀가가 늦어져서 들어와서 국물의 상태를 보니까 국물이 하얗고 탁해져 있는 걸 보고 이러면 못 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국물로 라멘을 만들어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만든 라멘과는 다른 깊이 있고 감칠맛이 나는 라멘이어서 그대로 판매를 해봤는데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레시피로 상큐는 크게 성공을 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해본 게 끝이 아니라 당연히 이 레시피를 심화해서 돼지뼈가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가열해서 육수를 만드는 방식을 정립을 하고 이런 레시피로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후에 다른 쿠르메 라멘집들도 이를 따라하면서 쿠르메 라멘의 표준 레시피가 이때 정착이 됩니다. 이런 국물을 만드는 방식이 큐슈 전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후쿠오카, 사가, 쿠마모토, 야마구치까지는 상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쳤다고 알려지고 있고 다른 현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 가고시마만큼은 이 영향력 바깥에 있었다고 정확히 서술이 돼 있는데 가고시마 라멘은
대만에서 오키나와로 전해진 그 라멘이 오키나와에서 가고시마로 직접 전달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르메 라멘 문화가 가고시마까지는 거리도 있지만 그 독립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논쟁이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하카타에 위치한 아카노렌이라는 라멘집에서 1946년 처음으로 하얗고 탁한 국물이 처음 발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상큐에서 이게 처음 시작된 건 1947년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늦어 있다는 것 때문에 발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느낌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큐슈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인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유행을 시키고 퍼뜨린 거는 상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나 어떤 곳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비슷한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비슷한 식으로 서술돼서 내려오는 게 보여지는데, 뽀양 국물을 만들어냈다는 요 라멘에서 이야기가 산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내려오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은근 다른 곳에서도 남아있지만, 쿠르메가 돈코츠에서 중요한 지방이기도 하고 산큐가 워낙에 인기가 많았기도 해서 이 이야기가 더 유명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아주 세상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라멘에서 설화를 이야기하는 게 시간적으로 맞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큐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전설의 라멘집 중 하나로 등극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라멘집들이 맑은 국물을 내고 거기에 면과 토핑을 올리고 하는 라멘집들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하얗고 뽀얀 국물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돈코츠 라멘은 백탁 스프라는 표준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집이 크게 히트를 하고 장사가 잘 되면은 이를 따라하는 집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수많은 카피캣들이 양산이 되고 그렇게 대세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상큐가 전 큐슈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이 상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라멘집을 개업을 하고, 또 이 맛에 반해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각자 라멘집을 개업을 하면서 비슷한 라멘집들이 쿠르메 근처의 현들에 계속 생기면서 이 표준이 큐슈 전체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음은 세이오켄입니다. 1952년 창업자 카츠키 히로시는 1년간 한 부부와 같이 라멘집을 공동 운영을 해보고 세이오켄을 혼자서 창업을 합니다. 이 세이오켄의 기록에 관해서도 1년, 2년 차이로 몇 가지 기록이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들 공신력이 어느 정도씩은 있는 기록이라 애매하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952년 노나카마치에서 야타이를 열었는데 53년 니시테츠 쿠르메역 앞에 제1권업은행 앞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미주오은행이 있고 10년 동안 영업을 해서 1963년 점포 영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잘했지만 2001년 폐점했다고 합니다. 요 폐점 이후에 세이오켄이라는 이름이 전설의 라멘집 중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로 활동 당시에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던 그런 라멘집이었는데, 그래서 2008년에 세이오켄 부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영업하는 곳엔 2009년 쿠르메시 스와노마치에서 부활한 첫 점포가 열리고 지금은 7호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이오켄에서는 돼지비계를 튀겨서 고명으로 썼는데 이 이름을 카리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이오켄에서 고안한 카리카리를 고명으로 파는 집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식감이 돈코츠 라멘의 진한 국물과도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오 라멘입니다. 1953년 니시테츠 구르메역 앞 메이지도리에서 창업한 야타입니다. 성이 카츠키인 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앞에 이야기한 세이오켄의 창업자 카츠키 히로시의 동생입니다. 세이오켄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1년 만에 두 형제가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서 동생이 독립을 해서 타이오 라멘을 개업하게 됩니다. 이름이 타이호인데 대포라멘이에요. 대포라멘. 창업자인 카츠키 노부루의 성격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한번 결정하면은 대포처럼 돌진한다 이런 실행력이 좋다는 표현이기도 했고, 여러 의미에서 대포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타이오 라멘이 됐고, 세이오켄에서 독립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는 세이오켄처럼 한 번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고, 첫날에는 18그릇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더 좋은 국물을 내려면 아무래도
하더라도 돼지뼈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돼지뼈를 구하기 위해 구마모토까지 가서 가져올 만큼 실행력이 대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이오 라멘은 요비모도시 기법을 고안한 걸로도 유명한데, 이 기법을 고안함으로써 다른 쿠르메 라멘집들과 차별성을 갖게 되고 인기를 얻고 맛의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비모도시 기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하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타이오 라멘은 2대 점주인 카츠키 토시가 물려받아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고 전국구급의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사실은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원래는 디자이너 그리고 아티스트를 꿈꾸면서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1976년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알게 되면서 타이오 라멘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타이오 라멘을 크게 키우고 1990년 주식회사 타이오를 설립하면서 라멘 집으로는 흔치 않게 법인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티스트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런 엔터테이너를 꿈꿨을 만큼 홍보에 적극적이어서 미디어 출연도 열심히 하고 지상파에도 등장을 하면서 타이오 라멘을 홍보를 하고, 그 결과 90년대 들어서 타이오 라멘은 전국구급 인지도를 가지면서 큐슈, 후쿠오카에 가면은 가봐야 될 식당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구르메 라멘을 대표하는 라멘집으로 인지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에도 입점을 하고,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꾸준히 지점을 늘려 현재는 1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구르메 라멘 르네상스 위원회를 설립을 하면서 이 1999년부터 라멘 페스타인 구르메를 기획하고 열게 되는데, 이 이벤트가 일본의 비급 구르메 이벤트의 선구자격인 이벤트였다고 현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급 구르메라는 뜻은 가격 부담이 없고 사치스럽지 않은 메뉴라는 걸 뜻합니다. 직접 영화 각본도 쓰고 라멘 이외에 다른 이벤트 기획도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한 덕분에 타이오 라멘은 지금도 구르메 라멘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구르메 라멘으로 가장 대중화에 성공한 라멘집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타이오 라멘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요비모도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구르메 라멘집들이 쓰던 육수를 내는 방식은 치키다시였습니다. 치키다시는 기존에 끓이고 있던 육수가 줄어들면은 거기에 물과 뼈를 넣고 가열을 또 해서 국물을 계속 늘리는 방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끓어서 어느 정도 가열이 될 때까지, 뼈가 어느 정도 익고 녹아내릴 때까지는 육수가 묽어져서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오 라멘에서 시작했던 요비모도시 방식은 메인인 육수 솥을 하나 운영을 하고 매일 옆에 새로 끓이는 육수와 일정 비율로 섞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인 육수 솥은 24시간 계속 끓이고 365일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하루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요비모도시 방식의 육수는 치키다시 방식으로 만든 육수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유화 상태를 유지하고 불쾌한 잡내도 억제하고 깊은 풍미를 낸다고 합니다. 이 두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으로는 토리키리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카타 라멘에서 쓰던 방식이고, 현재는 대부분의 라멘집들이 이 토리키리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 육수를 끓이고 그날 끓인 육수는 그날 다 버리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앞의 방식들에 비해서 깊은 풍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레시피만 지키면 매일 동일한 품질의 국물을 만들 수 있고 가볍고 깔끔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이 토리키리 방식으로 만든 육수들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는 라멘집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타이오 라멘에 가면은 메뉴가 라멘과 옛날 라멘이 있어요. 이 옛날 라멘 쪽이 요비모도시 방식의 국물을 내주는 쪽이고, 아닌 쪽이 토리키리 방식의 국물을 내주는 쪽입니다. 타이오 라멘이 지금 이렇게 지점을 운영을 하면서도 꾸준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는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를 하면서도 고객들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현실에 적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목차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르메 라멘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부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 큰 틀에서 돈코츠 라멘을 말하라고 하면 항상 시작은 구르메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할 만큼 가장 원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다뤄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음 편은 하카타 라멘이 될 것 같네요. 돈코츠 라멘이 자리 잡은 건 구르메, 하카타, 나가하마 이 세 줄기가 합쳐지면서 나온 거니까
하카타 라멘을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덴덴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